한샘이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적이 더 좋아진 것인데요.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화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진단해보겠습니다. 김종혜의 신고신작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한샘입니다. 김종혜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한샘의 주가도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실적이 그렇게나 좋았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 반영된 겁니까?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뭐 개별 이슈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 종목군들은 실적 호전, 그리고 실적 기대를 바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실적 호전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몇 분기 정도에 발생할 이익을 미리 당겨서 지금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예상보다 휴일이 많습니다. 또 연휴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무일수가 줄어서 분기 기준으로는 실적의 탄력이 좀 줄어들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올해 1분기부터 꾸준하게 보여주었던 연간 기준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분기 매출이 한 2,500억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1조 클럽에 매출 기준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화에 따라서 이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도 규모의 경제도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수직 증축에 따라서 일종의 또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별로 안 좋지만 수직 증축에 따른 리모델링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5월 20일 날 얘기 드렸던 LG하우시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한생 같은 종목군들의 수요는 부동산 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이 두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엌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유통, 네. 그리고 인테리어와 관련된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사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최근에 뭐 시스템 주방 가구와 같은 부분들,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의 유통 사업도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어서 현재 실적의 추이는 계속 좋아질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이런 가구업체들도 덩달아 안 좋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렇게나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준에서의 밸류에이션은 한 어느 정도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까? 예상 실적을 만약에 만족시킨다면 네. 뭐 지금 밸류에이션은 싸지는 않은 국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PR 기준으로 15배 정도의 수준인데 뭐 경쟁업체들을 비교해 봤을 때 비싸다라고 볼 수 없지만 PB 기준으로 봤을 땐 벌써 4배 가까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지난 이 봄이었던가요? 한번 이제 주가 흔들림을 준 적이 있었는데 이케아 진출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케아는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뭐 변동이 없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케아가 이제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는 건 내년 후반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지를 산 것에 불과한데. 네, 그때 질에 겁을 먹고 주가가 그렇게 밀려났던 거군요. 결국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케아가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시기는 죄송합니다. 내년으로 네.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경쟁 심화와 관련된 우려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해둬야 되겠네요. 한샘에 대한 투자 전략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초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연초에 17,000원대 했었던 한샘의 주가인데 어느덧 35,000원대 위로 거의 36,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주가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조정시 매수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관이 없지만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증권사 리포트에 따른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더 좀 이 조정을 받을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이지만 또 문제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성원캅셀과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이긴 하나 내가 만족할 만큼 주식을 지금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적 호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중기적인 매수는 가능하되 그의 장기적인 흐름은 이케아가 진출함에 따라서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냐.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흐름도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케아가 진출하게 되면 한생 같은 업체들이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저는 역으로
오히려 중소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네. 오히려 대형업체들끼리의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물론 이케아하고 한샘을 비교하게 되면 비교가 네. 안 되는 게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케아가 네. 대형 업체이긴 합니다만 한국 시장에 또 한계도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시장의 그렇죠. 규모 자체에 한계도 존재하고 있고 이케아가 이제 제공하는 제품들은 굉장히 이 싼 가격에 네.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그런 가격의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보다 또 주로 디자인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좀 이제 DIY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사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네네네. 제품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인테리어의 특성상 그런 제품들을 선호할까에 대한 물음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이케아의 진출에 따라서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케아의 진출이 오히려 중소업체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형업체들끼리의 재편 그리고 그들끼리의 어떤 이 수익성을 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시장 여건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은 좀 더 지켜보되 중기적으로는 아직도 사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한샘을 진단해봤습니다. 김종효 신고신자였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